먼저 우리가 코스트 에스티메이션 했을 경우에 아마 코스트가 왜 에스티메이션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는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중요성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엔지니어라고 한다면은 엔지니어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네? 돈이요? 네, 맞습니다. 월급 많이 받아야 되죠? 근데 자기 주머니 들어가는 돈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 그다음에 기업, 그다음에 플랜트, 이 모든 게 다 잘 돌아가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첫 번째 키워드를 얘기하셨어요. 코스트, 달러, 머니죠. 예.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미 다 힌트를 드렸죠? 네, 뭐가든 knowledge, 지식 같은 기술이 필요하겠죠. 엔지니어가 필요한 거. 근데 되게 보면 엔지니어 하게 되면은 학교처럼 아주 기술적인 것만 굉장히 치중하면 되는 걸로 오해하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엔지니어는 이 두 가지를 다 잘 알아야 되고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그것도 이 이해 관계자들 모든 사람의 이익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주머니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업 같으면 투자한 사람이 있고, 투자하는 은행이 있고, 원리를 공급하는 데가 있고, 또 제품을 사가는 데가 있죠. 모든 것이 봤을 때 이것이 다 우리가 볼 때 건강하면서 또 지속 가능할 수 있게끔 다 돼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 코스트에 관련된 거, 이걸 굉장히 잘 신경을 써야 됩니다. 네, 코스트 에스티메이션 대신에 코스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을 한번 써봤어요. 이 용어는 실제 통용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엔지니어링이 의미하고 있듯이 엔지니어링이 공학이죠.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데가 서울대 공대 건물이죠. 이 공대 공학이라는 의미가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렇죠? 엔지니어링은 기술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코스트도 엔지니어링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Total Cost Management, TCM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것은 코스트 엔지니어링 개념을 좀 더 키운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플랜트의 라이프 사이클, 플랜트를 초기에 우리가 개념 설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설계해서 짓고 오퍼레이션하고 메인터넌스 해가지고 그 전체 라이프 사이클 동안에 코스트와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매니지먼트 하는가, 그걸 TCM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좀 내용이 깊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고 개념만 이렇게 한번 터치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정의되어 있는 것이 AACI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Association for Advancement of Cost Engineering이에요. 그러니까 코스트 엔지니어링에 더 나은 방법을 갖다가 연구하는 그런 협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RP 하게 되면 Recommended Practice 해가지고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한 RP를 쭉 이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P 11R88에 의하면요, 거기에 코스트 엔지니어링이 뭔가 디파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개념을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짚는 이유는요, 이번 강좌의 특성이 뭐냐면 우리가 코스트 에스티메이션 할 때 단순히 기법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프랙티스는 어떻게 되는지, 글로벌 터미널로지는 무엇인지 이런 것을 많이 여러분이 접하게 되면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가능하면 원조, 그러니까 어떤 책보다는 원래 그걸 갖다 디파인한 쪽으로 많이 이렇게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기 첫 번째 보면 잘 나와 있죠?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쳐서 코스트를 매니징하는 체계적인 그런 접근 방법을 코스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 그랬고요. 그래서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기업뿐만이 아니라 어떤 프로젝트, 그다음에 어떤 시설, 플랜트, 그다음에 제품, 서비스, 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와 프로그램을 플래닝하는 데 있어서는요, 첫 번째 코스트 에스티메이션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코노믹 앤 파이낸셜 어널리시스 해가지고요, 경제성, 재무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에스티메이션 말고 엔지니어링하고 다시 표현한 것은 단순히 산출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엔지니어링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몇 가지는 일단
3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도 필수고요. 스케줄링과도 코스트는 항상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제대로 수행되는지 퍼포먼스를 우리가 모니터링 할 때 스케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코스트까지도 다 봐가지고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적자뿐만 아니라 중간에 어떤 캐시플로상의 문제점을 다 파악해야 되겠죠. 어떤 디자인 체인지라든가 이런 것이 생겼을 때 우리가 체인지 오더 같은 걸 발주처하고 내죠. 체인지 컨트롤 할 때도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코스트 에스티메이션은요, 우리가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그냥 플랜트 짓기 전에 한번 하는 정도, 아니면 우리가 입찰을 하기 위해서 하는 정도뿐만이 아니라 실제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또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이코노믹스라고 하는 것은 그 말 그 자체로 엔지니어링과 이코노믹스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왜 엔지니어들한테 중요할까? 엔지니어가 도대체 하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엔지니어들은 디자인하죠. 좀 디자이너하고는 좀 다릅니다, 엔지니어는요. 근데 디자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좋게 얘기하는 크리에이트 한다고 해서 창조 활동을 한다고 했어요. 크리에이트라는 의미는 완전 새로운 것보다는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한, 그렇지만 좀 퍼밀리어한 새로운 것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요, 실제 플랜트를 설계할 때에도 있어서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고 디자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떤 것이 베스트인지 그러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머니는요, 또 이거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 가치가 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이자라고 하는 것으로 하죠. 그래서 어떤 플랜트가 이래서 20년 내지 30년이 라이프라면은 그 안에 일하는 캐시플로를 갖다가 우리가 다 시점을 동일한 시점으로 다 환산해가지고 실제로는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일들을 다 하는 것을 일단은 엔지니어링 이코노믹스의 어떤 토픽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는 엔지니어들이 다뤄야 될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세분화시켰어요. 실제 엔지니어들이 어떠한 디시전을 갖다 결정을 하는가 그 프로세스를 갖다가 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요, 문제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프로듀스 솔루션, 오브젝티브를 갖다가 디파인하는 단계입니다. 맨 첫 번째 박스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 단계는요, 관련된 인포메이션을 갖다가 다 수집해야 되겠죠. 어베일러블 데이터가 무엇인지 일단 다 하고요. 세 번째는요, 여기 보면 define 한다고 되어 있어요. set of feasible alternative.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때 가능한 옵션에 대해서 다 define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define은 technically define 하는 것도 있습니다. technically define 한다는 건 develop 한다는 얘기예요. 실제 간단하게 개념 설계를 해가지고 equipment 사이즈가 나온다든가 그런 것들이 나올 때까지 그걸 define 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정해졌을 때 거기에 관련된 코스트까지도 다 뽑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define 단계가 하고요. 네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디시전 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요, 여기서 define 하게 되면 캐시플로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계산됩니다. 그래서 플랜트 라이프 동안에 레비뉴가 각 매년 어떻게 일어나고 코스트가 얼마 들어가고 텍스 이런 식으로 금융 조달하고 상환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이렇게 다 디파인이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프레젠트 워스 해가지고 평가로서 그러니까 지금 시점으로 전부 환산한 캐시를 가지고선 이 얼터너티브를 갖다가 비교할 것인가, 아니면 레이트 오브 리턴이에요. 투자 수익률이죠. 그 다음에 베너피트 코스트 레시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디테일한 것은 이코노믹 어널리시스 할 때 다룰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평가할 것인가 그런 기준을 정하고요. 그 다음 단계 하는 것은 이제 평가하는 거죠. 얼터너티브를 평가하고 그다음에 하나같이 정해졌을 경우에 센시티비티까지도 분석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투자비가 20% 만약에 업됐을 경우, 다운됐을 경우, 네, 프로덕트의 프라이스가 올라갔을 경우, 떨어졌을 경우, 로우 머티리얼 코스트가 올라갔을 경우, 그다음에 만약에 유틸리티가 오퍼레이팅 코스트의 상당 부분을 만약에 차지하고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센시티비티 어널리시스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플랜트가 만약에 레이버,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러한 플랜트라면은 임금에 대해서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경제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파라미터를 갖다가 인지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센시티비티 어널리시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6번째에서 가장 좋은 베스트가 뭔지를 갖다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걸 실제 수행하면서 그 결과를 모니터링해서 우리가 제대로 됐는지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시전 메이킹 이 프로세스는요, 프로젝트 초기 단계뿐만 아니라 중간에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EPC 업체들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ITB상에 전부 다 나와 있지만은 견적 단계에서도 보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코스트를 더 줄일 수 있고 원화의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다. 그러면 그런 거를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억셉트가 되면은 서로 좋은 거죠. 네. 조금 더 복잡한 건요, TCM, Total Cost Management죠. 아까 맨 첫 장에서 봤던 용어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커버하려면요, 이건 좀 또 다른 강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코스트 에스티메이션이 어느 블록에 해당되는지 정도만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거기 관련된 주변까지는 이번 강의에서 아마 터치를 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ASER 46R 갖다 찾아보시면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코스트 에스티메이션 할 때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무엇인가 했을 때요. 이미 클래스 3라고 나왔는데 클래스가 5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3 같으면 중간이겠죠. 네, 그 에버리지 그런 단계에서 하는 방법인데 처음 플래닝 단계에 있어서는 mandate ONR requirement가 무엇인지가 발주처가 원하는 우리가 꼭 따라야 할 requirement가 무엇인지 우리가 해야 되고요. estimate level 그러면은 레벨 5개 중에서 우리가 레벨을 1로 할 것인지 5로 할 것인지 근데 나중에 설명할게요. WBS는 work breakdown structure 해가지고요. 굉장히 우리가 대형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한꺼번에 우리가 핸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플랜트의 에어리어별, 유니트별, 그 다음에 이퀴먼트별, 그 다음에 서브 또 이렇게 해가지고 분류 체계를 이렇게 해가지고 3개 내지는 5개의 계층으로 나눠가지고 거기 각각에 대해서 액티비티를 디파인 해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 것을 WBS라고 합니다. Work Breakdown 한 스트럭처인데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Estimate Resource라든가, Method, Schedule 이런 걸 해가지고서 플래닝 하면은 여기서 나오는 아웃풋은 Estimate Planning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비 단계에서 하는 것은 Scope of Work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스코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코스트를 에스티메이션 할 때 계략적으로 할 경우에 이런 거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어떤 제품 몇만 톤짜리가 얼마냐, 몇 년도에. 그러면 그냥 레퍼런스 가지고 그냥 정하면 돼요. 여기에 발주처의 스코프가 뭐고 이런 디테일한 거 그냥 다 무시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런 걸 다 따져줘야 돼요. 그리고 필요하면은 사이트 서베이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재 레이버 레이트가 얼마인지, 인건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현재 노동자들의 생산성. 그래서 한국에서는 예를 들면은 10,000맨아워 가지고 칠 수 있는, 설치할 수 있는 기계지만 중동이나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특히 뭐 나이제리아, 알제리아 같은 경우에는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 계획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previous estimate입니다. 이전에 했던 유사한 프로젝트의
견적가가 있으면 그거보다 정확한 건 없어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자료를 가지고 디테일하게 계산하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액큐러시가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레퍼런스가 뭔가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리고 이제 디벨롭 단계에서는 실제 설계를 디벨롭하면서 이제 이퀴먼트 리스트도 나오고 데이터 시트, 그다음에 다큐먼트 나오고요. 머티리얼 MTO는 머티리얼 테이크오프입니다. 비로 머티리얼. 그다음에 벤더로부터 쿼테이션도 받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컴퓨터에도 의존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또 하고요. 서메이션하고, 그다음에 도큐멘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다큐멘테이션도 글로벌 프랙티스를 하게 되면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프로시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해가지고 또 리뷰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또 방식들도 그 ACI에 보면 다 디파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게 되면 견적 잘못했다 그러면은 견적 한 사람의 규칙 사유 아니면 데이터를 잘못한 사람의 규칙 사유로만 우리가 쉽게 판단하는데 이걸 다 이해하게 되면 더 다른 것들이 있고요. 우리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또 지혜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네, 코스트 에스티메이트의 퍼포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ACI RP18R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서 그래서 프로세서 인더스트리의 경우, EPC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디파인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랬을 경우에 크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 러프한 게 컨셉추얼, 개념 설계 단계에서 하는 게 있고요. 이것은 레시오, 비율로 한다든가, 룰 오브 매그니튜드라든가, 그래서 게스티메이트라고 하죠. 게스 한다고 그래가지고. 엔지니어의 판단이 들어갑니다. 대충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피지빌리티 단계에서 이때는 팩터드 합니다. 그래서 어떤 팩터를 곱합니다. 그러니까 이퀴먼트 코스트를 계산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 팩터를 곱해서 투자비를 뽑는다든가 이런 방식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버젯 오소리제이션 해가지고요.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하기 위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대개 보면 기본 설계가 끝난 시점에서 이 클래스 3로 합니다. 기본 설계 끝났다는 얘기는 상세 설계는 아직 시작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라이선서라든가 기본 설계 업체에서 기본 설계만 완성했을 경우에 기본 설계는 프로세스만 되게 설계하고요. 프로세스 플랜트를 돌리기 위한 유틸리티 옵사이트 같은 거는 아직 설계가 안 돼 있고요. 또 다른 프로세스 플랜트가 있을 경우에 서로 연결되는 인터커넥팅이라든가 이걸 위한 유틸리티 옵사이트 이런 것이 아직 설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메인 프로세스 유니트에 대해서는 기본 설계 도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랬을 때 하는 것이 클래스 3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미드 텐다 해가지고 입찰할 경우에는 조금 더 정확한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링 디자인 해가지고 피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EPC 업체들이 견적을 낼 수 있을 정도로 좀 더 디벨롭 단계를 피드 패키지라고 하는데요. 대개 국내 EPC 업체들은 이 피드 패키지를 ITB와 함께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견적을 합니다. 그리고 체크 에스티메이트는요, 이거는 디테일 엔지니어링이 더 수행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디테일 컨트랙터가 서브 컨트랙터한테 일을 줄 때, 그럴 때 거기에서 공사업체가 공사비를 산출한다든가, 이럴 때는 맨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네, 코스트 에스티메이트 할 때 타입이란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안에 보면 또 키워드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maturity level 해가지고요. 프로젝트를 디파인 할 때 그 성숙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몇 % 진행됐는지 완성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설계를 하게 되면은 다큐멘트들을 갖다가 우리는 딜리버러블이라고 부릅니다. 다큐멘트나 드로잉 같은 거 아웃풋인데 이 딜리버러블이 어떤 것이 만들어졌는지, 그다음에 어느 스테이지까지 만들어졌는지 이런 걸 가지고선 지금 프로그레스가 몇 프로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 성숙도 혹은 프로젝트 디피니션 레벨이라 그러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스테이지 게이트 해가지고 SG 1, 2, 3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2단계에서는 이런 것이 전부 준비되면 어떠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런 또 프로시저가 있어요. 또 두 번째 구별하는 유형은요, end usage입니다. 이 cost estimation 가지고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예를 들면 feasibility에 프로젝트 스크린하는 데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은 어떤 옵션, 개념 설계, 그다음에 금융 조달하기 위한 비즈니스 플랜용으로 쓸 것인가. 그다음에 마지막에 두 번째 거는 체인지 매니지먼트 해가지고요. 우리가 체인지 오더 낼 때 발주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겠죠. 그다음에 프로젝트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프로젝트 종료 시점까지 흑자 적자를 갖다가 판단하기 위해서 또 예측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 최종 목적에 따라서 또 분류할 수 있고요. 또 크게는 그 기법입니다. 메소돌로지 어떤 방식을 쓰느냐. 그래서 크게 두 분류로 나면 스토캐스틱, 팩터드 에스티메이트라고 부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디터미니스틱, 디테일드 에스티메이트, 상세 산출 기법이고요. 그리고 또 있는 것이 이제 accuracy range입니다. 저 기법에 따라서 저 기법을 제대로 사용했을 경우에 플러스는 몇 퍼센트, 마이너스 몇 퍼센트라는 accuracy가 있어요. 그래서 그 타겟 accuracy range에 따라서 또 이 estimation 타입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걸 한번 다시 이게 정리하면요. AACI에서 얘기하는 5가지 클래스는요, 클래스 5부터 클래스 1까지 있습니다. 그럼 5가 더 정교한 건가, 1이 정교한 거 봤을 때 어떤 게 정교하죠? 1이 정교하죠. 예. 5는요, 프로젝트 데피니션이 한 2% 정도 됐을 때 굉장히 초기죠. 예, 이것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머큐리티죠. 프로젝트의 성숙도. 그러니까 얼마만큼 딜리버러블을 만들었느냐 하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요, capacity factor estimate라고도 부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플랜트의 캐패시티가 얼마냐, 그 캐패시티 비율로서 투자비를 산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크루드 디스틸레이션 유니트 20만 배럴짜리다 한다면요, 예를 들어서 비슷한 크루드 가지고 15만 배럴 지은 걸 데이터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20만 배럴을 이렇게 산출하는 방법이 클래스 5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다음에 클래스 4는요, 요거는 15%까지 프로젝트가 디파인 된 게예요. 이때는 이퀴먼트 팩터드 에스티메이트라고 그러는데, 이때는 주 메이저 이퀴먼트들이 개략적으로 러프하게 사이징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느 단계냐면 PFD 정도 그려져 가지고 대충 그냥 이퀴먼트 리스트를 만들었을 때 초스펙 정도 적어가지고 디테일하게 레이팅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시뮬레이터 사용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퀴먼트 열경기 사이즈도 막 나오죠. 그런 거 가지고선 대충 했을 경우입니다. 그랬을 때 이 이퀴먼트의 설치비를 갖다가 산출합니다. 이퀴먼트, 거기에 추가로 들어간 머티리얼, 설치하는 레이버 코스트 다 따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나머지를 갖다가 전부 팩터를 감안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투자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5는요, 플랜트 유닛의 캐패시티 가지고 하는 거고요. 클래스 4는 이퀴먼트의 코스트 가지고 팩터를 하는 겁니다. 여기도 이퀴먼트 사이즈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플랜트에 들어간 여러 가지 이퀴먼트들이, 장치들이 있을 때 각 장치별로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또 디테일하게는 타입별로 하는 경우도 있고, 모듈로 하는 경우도 있고, 디테일한 건 이제 나중에 우리 보겠습니다. 클래스 3는요, 요거는 프로젝트가 한 40% 정도 됐을 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기본 설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하는 겁니다. 여기 때는 Semi Detailed Estimate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때는 무슨 얘기냐면 스토캐스틱 조짐이 있고 디터미니스트도 있고 이게 좀 절충된 그런 단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크리티컬 이퀴먼트에 대해서는 사이징이 어느 정도 다 되어 있어요. 라이선서들이 설계했기 때문에 리액터라든가 컴프레서 이런 것들은 다 롱 딜리버리 아이템이라 해서 우리가 발주에 오래 걸리는
비싼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충 다 사이즈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거를 벤더한테 우리가 견적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 프라이스는 좀 더 정확한 프라이스를 갖다가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단계고요. 클래스 2 경우에는 피드 패키지가 어베일러블 할 때, 그러니까 EPC 하기 전입니다. 상세 설계하기 전. 네, 하는 게 클래스 2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설계가 75%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 설계는 개념 설계부터 카운트한 거예요. 개념 설계, 기본 설계, 피드, 디테일 전부 다 했을 때 전체의 75% 정도라는 의미고요. 에큐러시는요, 클래스 봤을 때 여기 보면은 30에서 75%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저 퍼센티지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요. 오늘 이제 다음에 예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면 개념이 이해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클래스 1은요, 65%에서 프로젝트 컴플리션까지 디테일드 에스티메이트고요. 이때는 마이너스 5% 플러스 10% 에큐러시까지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시피케이션 레벨을 정할 때요, 두 가지로 일단 먼저 분류해요. 캐릭터리스틱이라고 부르는데요.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캐릭터리스틱 해가지고 첫째 속성과 두 번째 속성인데 첫 번째 속성이 뭐냐면은 레벨 오브 프로젝트 데피니션입니다. 뭔지 이해되시죠? 그 프로젝트의 진행도, 성숙도, 완성도, 그죠? 그 퍼센테이지 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는 end use, 이 cost estimate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목적이죠. objective. 그 다음에 methodology 기법, stochastic이냐, deterministic이냐. 더 얘기하면 클래스 5개죠. 그 다음에 accuracy, 그 다음에 estimating effort, 견적에 들어가는 man-hour,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해서 할 것인가. 그것이 secondary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를 가지고 classification 레벨을 define 했다는 얘기예요. 그 표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데피니션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그냥 퍼센테지로서 러프하게 이렇게 표현한 건데요. 이것은 딜리버러블, 프로젝트에서 생산해내는 다큐먼트 드로잉의 완성도와 연관이 됩니다. 에스티메이팅 에포트는요, 프로젝트 데피니션 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축적되면 축적될수록 에포트는 늘어납니다. 자료가 많기 때문에 더 정확한 에스티메이션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이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프로젝트 사이즈에 본다면은 프로젝트 사이즈가 크건 작건 우리가 동일한 에큐러시로 만약에 간다면은 큰 차이는 안 나죠. 그렇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플랜트 캐퍼시티가 2배로 늘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견적 매너가 2배로 늘어난 건 아니죠. 조금 늘어나긴 하겠지만 여기서 보면 스케일 팩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클래시피케이션 테이블을 이제 보게 되겠는데요. 이거는 AACI 18R97 쪽에서 프로세스 인더스트리 쪽에 관련된 겁니다. 이게 있고요. 두 번째 거는 뭐냐면 빌딩이라든가 이런 주로 토목공사 쪽에는 조금 더 다른 테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세스 플랜트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우리가 설계 단계에서 PFD라든가 P&ID를 작성하면서 하는 플랜트 같으면은 이러한 유의 플랜트라고 보시면 돼요. 산업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차이가 있죠. 여기하고는요. 그래서 클래스 5부터 1까지요. 이 보면 프라이머리 캐릭터리스틱, 세컨더리 캐릭터리스틱 이렇게 나와 있죠. 첫 번째 우리 속성을 봤을 때 프로젝트 데피니션 딜리버러블의 레벨, 완성도가 0에서부터 100%까지 클래스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세컨더리 캐릭터리스틱인데 이때는 하나, 둘, 세 가지 나와 있어요. 최종 엔드 유시지가 무엇인가? 달리 얘기하면 에스티메이트의 퍼포스가 뭐냐? 어떤 용도로 산출하느냐? 그 다음에 기법입니다. 그 다음에 예상되는 accuracy range. 그리고 여기 보면은 conceptual, 그 다음에 FS, the budget, 그 다음에 control, check estimate.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기법들이 좀 나와 있고요. 이제 조금 익숙해지나요? 보기에? 비슷한 게 하나 또 있는데요. 이건 빌딩이라든가 일반 공사, 토목공사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그 다른 부분을 제가 여기다가 빨갛게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두 개를 이렇게 보시고 뭐가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세요. 이 accuracy range도 좀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플랜트에 비해서는 이 토목공사 이쪽에가 accuracy가 더 좋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깊게 디파인을 안 해도 토목공사 이런 데서는 우리가 쉽게 에스티메이션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메소돌로지에도 조금 다른 용어들을 써요. 앞에는 우리가 클래스 5인 경우에는 플랜트의 캐패시티 가지고 한다고 되어 있었죠. 여기는 뭔가 스퀘어 피트라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단위면적이다. 우리는 뭐라 그러죠? 평당 공사비 얼마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모든 것들을. 여기 보면 파라메트리 조금씩 다 다른 용어들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에스티메이션 할 때 accuracy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냐면요. actual cost와 얼마만큼 근접하냐가 accuracy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프로젝트 하다 보면요. 프로젝트 스코프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뭐가 추가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죠. 그럼 스코프 체인지는 고려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엑스트라 오디너리 디벨롭먼트는 뭐냐면요. 이게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어떤 우여곡절이 있다든가 또 어떤 변수가 있었어요. 뭐 홍수라든가 천재지변이 있다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많이 늘어난다든가 그런 경우는 아니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봤을 때 들어간 액츄얼 코스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액츄얼 코스트 실제 들어간 것보다는 이것을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봤을 때 들어간 코스트로 조금 모디파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플러스 마이너스 퍼센티지 레인지로서 표시를 하는데요. 예를 들 때 플러스 마이너스 뺐을 때를 포인트 에스티메이트라고 합니다. 한 점이죠. 숫자를 하나 우리가 산출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준은 뭐냐면요. 컨틴전시가 고려되고 난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총 투자비를 뽑을 때 컨틴전시를 고려를 하죠. 근데 그럼 컨틴전시 뺀 걸 가지고선 우리 액큐리시 따지는 게 아니고요. 이 컨틴전시가 우리가 사용하는 그 산출 기법에 따라서 몇 퍼센트 주라는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정당한 컨틴전시를 넣고 난 다음에 그거와 액츄얼 코스트와의 차이 가지고 액큐러시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액큐러시는요, 여기 보게 되면 인디비주얼 에스티메이터는 통상 적용 안 하고 전체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얼라운스라는 다른 개념으로 써요. 그래서 디자인이 많이 디벨롭 안 된 상태에서 그래서 우리가 P&ID 가지고선 BM을 뽑을 때 아직 디자인이 덜 됐기 때문에 많은 라인들과 발브들이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해잡 스타디 하게 되면 또 추가되는 것들도 있는데 그걸 고려해가지고 빠진 것 때문에 얼라운스가 들어가는 거. 이거는 실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큐멘트에 안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건 얼라운스가 되는 거고 이 컨티전스 그건 말고도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리스크 어널리시스 하게 되면은 컨티전스가 얼마 줘야 된다는 게 나와요. 그리고 이 액큐러시는요, 굉장히 많은 수많은 팩터들에 의존한다고 되어 있어요. 레벨 오브 스코프 데피니션, 어떤 레벨로 하느냐, 프로젝트의 컴플렉시티, 프로젝트가 한 유니트만 있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은 복잡한 경우도 있고요. 또 프로세스 테크놀로지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커머셜 플랜트로서 잘 프루븐 안 돼, 웰 프루븐이 안 된 그런 플랜트 프로세스를 처음 하는 경우에는 리스크가 많고 또 설계 변경도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다 보면. 그것이 레벨 오브 뉴 테크놀로지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퀄리티 오브 레퍼런스 코스트가 비슷한 유사 공정의 설계 자료와 코스트 산출 자료가 있다면은 그 레퍼런스 플래트가 자료가 얼마나 정확한가, 그 퀄리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쉽게 생각하면요, 레퍼런스 플래트의 자료가 굉장히 정확한 자료가 있다, 최근 거다. 그러면은 클래스 5라 하더라도 굉장히 정확한 에스티메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지고 있는 레퍼런스가 굉장히 푸어하면 그러면 클래스 1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매너가 필요합니다. 디자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코스트 에스티메이션은 사람의 어떤 스킬이라든가 경험, 익스피리언스입니다. 그리고 에스티메이션 하는 테크닉, 기법을 어떤 걸 쓸 것인가. 그래서 익스피리언스는 하루아침에 되기는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글로벌 프랙티스 테크닉을 갖다가 잘 배워가지고 그걸 지혜롭게 잘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그러한 코스트 에스티메이션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에스티메이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허용되는 그 시간이라든가 일정, 예를 들어서 뭐 2주 만에 하라 그런데 디테일한 거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맨아워, 뭐 1000매너 이내로 하라 그러면은 또 못 하는 거죠. 그렇죠? 리소스의 제한이라든가 매니지먼트의 어떤 요구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데이터는 있지만 우리가 액큐러시를 높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충분하다면은 주요한 이퀴먼트, 특히 프라이스 플럭추에이션이 심한 그런 기계라면은 우리가 벤더들한테 한번 물어봐 가지고 더 정확한 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수행 계획과 스케줄, 그 다음 리스크, 이런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하는 스킬이라든가 실제에 따라 가지고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 어떤 발주체 특성이라든가 어떤 컨트리 리스크 이런 것 때문에 그 프로젝트에만 해당되는 리스크로 인해서 또 액큐러시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프리카의 생산성이 굉장히 낮은 나라라면 그런 것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액큐러시는요, 그 클래스 레벨 자체로만 결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가이드라인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지만 expected예요. 그리고 accuracy는 가능한 이 리스크 어널리시스, probability 어널리시스까지 하고 해서 그거와 연결해서 보라고 있습니다. 네, 왼쪽에 프로세스 인더스트리고요. 오른쪽에 빌딩이라든가 일반 토목 그런 공사 프로젝트입니다. 맨 밑에 있는 것이 클래스 5부터 1까지 이 프로젝트의 진행도에 따라서 0부터 100%까지 있고요. 여기 있죠. Maturity Level of Project Definition Deliverable Percentage 나와 있고요. 이쪽에 플러스 있습니다. 여기가 플러스 보면은 여기 이쪽이고요. 이쪽에 마이너스 레인지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진행되는 데 따라서 이렇게 컨버지 하게 되겠죠. 네, 이쪽은 토목입니다. 스타팅 포인트 자체가 다르죠. 여기서부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상당히 대충 정확한 값을 알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 플랜트 경우에는 제로에서부터 시작하죠. 네, BOE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Basis of Estimate. 이것도 ASCI에서 정의한 것에 의하면요. 프로젝트 스코프에 따라서요. 쭉 나와 있습니다. 질문들이 있는데요. 여기까지만 하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